일정 부분에서만 평등을 외칠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빠짐없이 평등을 외쳐야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불리한 거는 평등해줘야 되고 내가 유리한 거는 그대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역사가 얘기해 줄 거지만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려일기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134번 성별로 인해 불합리한 경험 혹은 그 편견을 겪은 적이 있냐는 거였는데, 요즘 남자와 여자의 성 대립 구도가 너무 극악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저는 현재 천안시 3년차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고, 민간 의료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의료 취약지역에 38개월 동안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의학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라,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등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군대와 관련된 말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저희 일상을 덮친 이후에 공중보건의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진짜 공중보건의사처럼 보내진 못했어요. 선별진료소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코를 찌르거나 하고 소리 내볼까요? 셋, 움직이지 마시고. 하루에도 200번 가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예방접종 예진의사로 근무를 했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민간 의사를 고용하여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들이 이 부분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느낀 거는, 지금 내가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일이 여자 의사는 할 수 없는 일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답은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그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제가 남자고 대체 복무를 하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하게 된 업무입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이틀 뒤에 서울을 가는데, 같이 이제 졸업한 여자 동기가 개원을 한대요. 저와 동일한 시기에 의업을 시작을 해서 2년 하고 2개월 동안의 페이닥터로 열심히 피부 미용 쪽으로 일을 해서 개원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인데 저는 군대를 가고 여자 동기는 군대를 가지 않아서 그 기간에 페이닥터로 일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모으는 데 성공한 거죠. 그 친구를 축하하러 가는데, 한편으로는 나도 군대를 가지 않았으면 이 기간에 수련을 받거나 페이닥터로 조금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코로나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심 있게 생각하지만, 그게 과연 남자와 여자의 어떤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남자 의사만 공중보건 의사 혹은 군의관으로 근무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은 해요. 20살 때부터 머리가 조금 더 잘 돌아가고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군대에 가는 것을 계속 연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21살 때 군대를 갔다면 의학전문대학원에 문이 계속 좁아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마도 의학전문대학원을 가기 어려웠거나 못 가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20대 초반의 선택들이 그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군 훈련으로 인해서 그 흐름이 끊기게 된다거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길건 짧건 군대를 갔다 온다는 거는 분명히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쪽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군 훈련소나 자대 배치 받은 군인에게서 부실한 급식, 특히 외출이나 휴가를 갔다가 복귀한 군인에게 열악한 급식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대우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됐죠. 거의 우리 한국 사회의 90% 이상의 남자들이 군대에 대해서 군대를 빼놓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군무세라는 단어인데요. 군대와 앵무새를 더해서 군대 남녀 평등 혹은 성차별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군대 얘기만 하는 남성을 비하하는 용어로 군무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왜 이런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인 불평등을 얘기할 때 군대가 안 빠지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단어를 자주 쓰시는 분들이. 우리가 평생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일반 시민으로서 특수한 상황에 있지 않는 한 자유가 박탈된 상황을 겪는 게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없어요. 중고등학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철창 없는 감옥에서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학생 시기를 굉장히 어렵게 보내잖아요. 하지만 학생은 뭐예요? 배우는 거죠.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식 습득, 그리고 사회화 체득,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데, 군대라는 집단 자체는 애초에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요즘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가장 큰 목적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적을 사살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 군인으로서 군인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다시 해보게 된 남성들은 한 번 더 큰 충격에 빠져요.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 복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요양원이나 뭐 그런 사회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사실 신체 능력이 부족하기보다는 값싼 인력에 불과합니다. 남성의 어떤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남성만 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은 사실 모두가 할 수 있어요. 40세 혹은 50세 여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고, 10대 남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을 주로 하게 되고, 공중보건 의사나 군의관 역시 그 똑같은 역할을 여성 역시 수행할 수 있어요. 의사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중보건 의사를 하면서 받는 월급이 앞으로 의사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면서 받는 돈 중에 가장 적은 돈일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38개월 동안 군인이자 공무원이자 의사로 있는 건데, 어디서부터 참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될지 가만히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100% 공정하거나 100%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거나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안 좋은 사고 회로를 계속 돌리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 현실은 그렇고 나는 이걸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데, 의사 면허를 취득한 같은 기간 동안 이렇게 모은 돈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와 비슷한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수많은 남성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대학 졸업이나 학위 취득을 동시에 했는데 동일한 조건에 시작을 했으나 그 2년 혹은 3년 되는 기간을 나를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어떤 사회에 필요한 자원으로 주로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제가 선별진료소에서 코를 찌르거나 또 예방접종을 하러 가서 소아 예방접종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흔하게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문장이, 마법의 문장이 거기 이제 보조하시는 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남자 아이 꼬맹이에게 하는 말인데요, 사내 새끼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너는 이런 남자가 돼야 돼 라는 걸 아주 일찍부터 교육받는다는 거죠. 너무도 쉽게, 그리고 너무도 흔하게 사내 새끼가 그런 거 가지고 울면 못 쓴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 뭐 이런 말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남성이 억지스러운 남성스러움을 버린다면 훨씬 이 사회는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소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도되는 현상, 내가 되고 싶은 인간이 아니라 돼야 하는 인간이 정해진 사람은 아주 불행하고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이랬으면 좋겠다, 여자는 이래야 해, 남자는 이랬으면 좋겠다, 남자는 이래야 해.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규범인데, 남자들로만 구성된 집단에서 어떠한 일들이 잘 되게, 아주 원시사회부터 무리지어서 사냥을 하고 무리에서도 계급이 있어서 철저하게 분업화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DNA에 각인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계급 내지는 행동 양식, 규격화된 행동 양식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서서히 그 진통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구나. 중요한데 자질구레해요. 근데 그게 서로 번민하고 다투고 소모적인 논쟁이 오가고 서로 감정을 헐뜯고,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핥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씩 결론이 도출되어 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게 없이, 그러니까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지, 남자니까 이래야지, 여자니까 이래야지 라는 식으로 계속 서로를 헐뜯기만 하면은 발전은 없고 사회적으로 비용만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의무복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서로 독립적인 국가로 아예 자리가 나눠지거나 통일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되면 군 복무에 대해서도 어떤 사회적으로 하나의 협의안에 이렇게 도달하지 않을까,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군복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는데 경치는 굉장히 좋아요. 그죠? 특정 부분에서만 평등을 외칠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빠짐없이 평등을 외쳐야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불리한 거는 평등해줘야 되고 내가 유리한 거는 그대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얘기해 줄 거지만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용감한 말하기 노트니까 제 경험과 제 사고를 영상으로 담아냈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유롭고 건전하게 충분히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용감한 말하기 노트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0년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